미 동부를 강타한 폭우로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오늘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달 8일까지 휴전 합의를 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을 받은 러시아가 보란듯 우크라이나를 폭격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이민 단속을 펼치던 연방 요원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동부를 강타한 폭우로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뉴욕시 중심부와 롱아일랜드 일부 지역에는 최대 5인치, 약 12cm의 비가 쏟아졌고 뉴저지주에도 최대 3인치, 약 7cm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고속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고립되거나 도로가 폐쇄됐으며 뉴욕 지하철 승강장 곳곳도 물에 잠겨 승객들의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암트랙 열차 운행은 일시 중단됐고 JFK와 라과디아 등 주요 공항에서는 천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당국은 추가 강우와 산사태, 침수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민들에게 당분간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이동 전 경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도 일부 지역에 쏟아진 갑작스러운 폭우로 차량 여러 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오후 침수된 차량에서 모두 6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차량에서는 8살 어린이가 지붕 위에 고립돼 있었고 차량 내부에는 어머니와 2살 된 동생이 함께 갇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물에 잠긴 도로는 피할 것을 강조하며 예기치 못한 홍수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오늘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때 임명된 책임자가 숫자를 조작해왔다며 담당 통계국장을 해고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일자리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7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10만 명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4월과 5월 통계를 수정한 데서 왔습니다. 원래는 4월과 5월 합쳐서 29만 명이 새로 고용됐다고 발표됐었지만 노동부는 다시 검토를 한 결과 3만 3천 명만 고용이 됐다면서 26만 명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일자리와 경제가 관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여겨져 왔는데 그 근거가 순식간에 흔들린 겁니다. The uncertainty and certainty of tariffs in the economy really prompting employers to hit the pause button. And you have to say that's what's been happening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now.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계를 작성한 노동부 통계국장을 해고하는 걸로 대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고 대선 때 민주당에 유리하게 숫자를 조작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때 금리를 내리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미국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2.2% 떨어졌고 S&P 500과 다우지수도 각각 1.6%와 1.2%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경기가 빠르게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중앙은행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란 전망도 어제 40%에서 하루 만에 90%로 치솟았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달 8일까지 휴전 합의를 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을 받은 러시아가 보란듯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폭격하고 미국을 향해 핵무기 시스템을 거론하며 도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잠수함 2대를 러시아 인근에 배치할 것을 지시해 휴전 시한을 앞두고 밀어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불꽃이 치솟고 무너져 내린 아파트에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와 사망자를 실어 나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31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러시아에 오늘부터 열흘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뒤 이뤄졌습니다. And then, we're going to put on tariffs and stuff, and I don't know if it's going to affect Russia because he wants to obviously probably keep the war going, but we're going to put on tariffs.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등 러시아가 제시한 휴전 조건은 그대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푸틴의 측근 메드베데프 부의장도 채팅앱 텔레그램에 과거 러시아의 핵무장 시스템인 데드엔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해야 한다며 핵공격 시스템을 거론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SNS 채널에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도발적 발언에 따라 핵잠수함 2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며 혹시라도 이런 어리석고 선동적인 발언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경 대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 시한이 다가오며 협상의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중국을 견제하는 데 주한미군을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을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의 회담에선 한미 동맹을 비롯한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되 이런 것이 전부 미국과 잘 조율을 해서 우리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동맹의 현대화는 타이완 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담긴 표현입니다. 특히 워싱턴을 방문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논의했을 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억제 임무에 국한됐던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인정한 건 이례적입니다. 주한미군이 타이완 해협을 비롯한 영내 분쟁에 투입될 경우 대북 대응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자칫 중국에 대한 견제로도 비춰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문구가 포함됐지만 외교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애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공개적인 언급을 꺼려왔던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된 만큼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국방비 증액 논의도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이번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와 역할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미국의 안보 전략으로 볼 때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고 병력을 일부 재배치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입니다. 주일 미군의 미사와 기지에서 레이더 개조 등으로 생존 능력과 무기의 정확도를 업그레이드한 뒤 지난 6월 오산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주한미군은 4세대 F-16 전투기가 5세대급으로 탈바꿈했다고 홍보했습니다. 남북이 뒤집어진 동아시아 지도를 제작하는 등 우리나라를 중국 견제를 위한 불침 항공모함으로 묘사하기도 했던 주한미군이 한국이란 항공모함에 함재기 전력이 강화됐다고 보란듯이 알린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의제로 다뤄진다면 미국 입장에선 결국 중국 견제가 핵심입니다. 중국에 맞닿은 서해안에 있는 주한미군의 오산 군산 공군기지는 한미의 조밀한 방공망 아래에서 안전하게 전투기를 발진시키고 공중 급유 없이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군의 해외 기지로 꼽힙니다.
대북한 전력으로 분류되던 이런 기지들의 대중국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 등이 동맹의 현대화란 이름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카드를 앞세워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의 무리한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 억제를 위해서 주한미군 기지야말로 가장 최적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가치를 충분히 미국에게 어필하면서 대중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 동참을 원하는 미국에 동맹국으로서 적절히 호응하면서 중국과의 긴장도 최소화하는 전략적 균형점을 찾는 난제가 정상회담 앞에 놓인 셈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관세 협상 이후 쌀 수입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설명은 엇갈립니다. 백악관은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는 쌀 추가 개방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산 쌀 시장 개방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언급하자 우리 정부는 쌀 시장 개방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요. 미국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논의 자체가 없었고 추가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측 주장은 협상 요건에 대한 이해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요건에 있어서 어떤 서로의 이해가 조금 달랐다. 그러니까 이 이해라는 게 인지가 좀 다를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용 수사인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사과, 배, 천도 복숭아 같은 과체류 검역 절차 개선에 대해 한미 두 나라가 앞으로 협의하기로 한 사실은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측의 검역 절차 개선 요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표현이고 과학적인 그러면 역량을 제고한다. 이런 것을 조금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산물 관련 협상 내용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억지 비난으로 협상 결과에 흙탕물을 끼얹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이민 단속을 펼치던 연방 요원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따르면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에서 아이스 요원을 겨냥한 차량 돌진 사건이 2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한 요원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스는 당시 국토안보부와 지역 셰리프국이 함께 참여한 대대적인 이민 단속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이스는 현재까지 단속 작전으로 구금된 인원이나 해당 용의자의 체포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팅 앱과 SNS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1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벤추라 카운티 검찰은 올해 30살의 더스틴 로널드 알바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5명의 여성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중엔 성적 접촉을 명확히 거부한 이들도 있었으며 알바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111년형의 형량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지울 수 없겠지만 피해자들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를 사칭한 협박 문자 사기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DMV는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벌금 미납을 이유로 협박하는 문자 사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문자에는 기한 내 미납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MV는 벌금 미납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절대 문자로 안내하지 않고 우편으로 통지한다며 해당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던 9살 남자아이가 R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7시 30분쯤
뉴햄프셔와 4번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RV 운전자가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전동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던 9살 소년과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9살 남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함께 스쿠터에 타고 있던 19살 형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운전자는 46세 남성 지미 피트먼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한 쇼핑몰에서 유아를 납치하려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이를 몰 2층까지 데리고 올라갔지만 뒤쫓아간 부모에 의해 제지됐고 이후 인근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 24살 안드레스 할디는 범행 당일 차량도 절도하는 등 30건이 넘는 전과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 중범죄는 기소조차 되지 않아 당국의 처분에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왜 그가 구금되지 않았는지 또 이번 사건 이후 구속을 추진 중인지에 대한 질의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health.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겹다는 표현까지 쓰며 맹비난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도심 곳곳에서 화염이 목격됩니다. 공습은 새벽까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을 대거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또다시 집중 타격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6명이 숨지고 11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 이후 키이우가 하루 새 입은 가장 큰 피해입니다. Начал будить дружину, чтобы мы и тут у нас взорвалось. Дочку попала в лекарню. 아파트는 물론 학교와 아동병원까지 공습 피해를 입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공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걸 노렸다며 극도로 교활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휴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러시아에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역겹다, 수치스럽다 등의 표현으로 러시아를 거칠게 비난하며 제재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Russia, I think it's disgusting what they're doing. I think it's disgusting. This is Biden's war. It's not my war. But I said if I get in, I'll try and get the thing stopped.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 또다시 핵 위협 발언을 하는 등 러시아는 제재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태도여서 트럼프의 으름장이 푸틴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진 미지수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형 핵 잠수함의 원양 임무 수행 과정을 담은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다음 달 전승절을 앞두고 군의 사기를 띄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상륙작전의 핵심인 강습 상륙함을 앞세운 함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헬기 30대, 전투 차량 60대와 800명의 전투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갑판 위에서는 승조원들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사실상 타이완 상륙을 가정한 훈련인데 창군 기념일에 맞춰 중국 인민해방군이 SNS 웨이보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원양 임무 수행 중인 신형 핵잠수함의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작전 해역과 핵잠수함 재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잠수함 상부 뒷부분이 거북이 등처럼 솟아오른 모양을 볼 때 공구사형 신형 핵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공구 사용 핵잠수함은 사거리 8,000km가 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1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해협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우리 서해에서도 핵잠수함 작전을 실시하다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전략자산 훈련 등을 공개한 건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영상을 다시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다음 달 3일 일본에 승리한 전승 80주년을 앞두고 군 사기를 띄우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호입니다. LA 시의회가 8월 1일을 케이콘 데이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KT 야로슬랍스키 LA시 5지구 시의원과 존리 12지구 시의원, 그리고 커렌 프라이스 9지구 시의원은 오늘 시의회에서 CJ ENN과 CJ 아메리카 인사들과 함께 케이콘이 LA 경제와 문화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했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에서 K컬처 나이트가 열려 K컨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축제인 K콘은 오늘 공식 개막해 오는 일요일까지 LA 다운타운에서 펼쳐집니다. 네, 오는 23일 맨하탄 뉴욕 한인교회에서 독립기념관 개관식이 열립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내일 다운타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음악회가 열립니다. 라크마 합창단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윤임상 지휘자가 참여해 자유와 연합 그리고 평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백남금 작곡가의 창작 합창 서사시와 항미 양국의 가곡들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날레로 300명이 넘는 다민족 합창단과 커뮤니티 오케스트라가 협연으로 안익태 작곡가의 작품 코리아 판타지를 연주해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염원과 전 인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CBB뱅크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12개월 정기예금 CD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CBB뱅크는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연 이자율 4.5%의 12개월 정기예금 상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클로버 머천트 서비스 제휴기념 페니 렌탈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3일 맨하탄 뉴욕 한인교회에서 독립기념관 개관식이 열립니다. 이 기념관은 한국보훈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자금을 지원하며 개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된 독립기념관은 뉴욕 한인교회 내에 위치하며 많은 민족 지도자가 투숙하면서 독립운동의 의지를 다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개관식에 맞춰 기념 음악회도 열립니다.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전 세계 재외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모국 초청 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는 한국 정부의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내 취업과 창업 정보 제공, 직업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가주 해안도시 캐피톨라에서 한인이 21년 동안 운영해왔던 일식당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소방국은 지난 28일 새벽 3시쯤 캐피톨라베이 애비뉴 한 상가에서 연기와 불꽃이 치솟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지만 2층 건물 전면이 이미 불에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층에는 치과가 있었으며 불길로 인해 2층이 무너지면서 1층 스시 가든 내부도 붕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비교적 온화했던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도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날씨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